슬픈 얘기 하나 보여줄까요? 전 세계 SNS의 서막을 알린, 그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서막을 알린 우리나라의 서비스. 여러분 다 잊었지? 부활한대요. 3월에 부활한다. 신설 법인이 10억의 인수. 미니홈피, 이게 1조짜리 회사였는데, SK 커뮤니케이션 1조짜리 회사였는데, 홀라당 말아먹고. 임금체불 80% 해결. 상반기 모바일로도 출시. 세부경님 감사합니다. 싸이월드. 여기 싸이월드에 내가 구매했던 음원들 다 어떻게 돼 있을래나? 음원 구매 음원 많이 사놨었는데. 싸이 감성 있잖아. 프리스타일 Y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골 때리더라고. 그게 골 때리는 게 SK가 핸드폰에 그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침범할 수 없어서 저거를 스마트폰에다 이식을 못한 거야. 네이트온이 이식됐으면 그게 카카오가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그걸 네이트온을 스마트폰에다 하면 문자 메시지 서비스 매출 몇천억이 날라간다고 그거를 안 해가지고 와 그걸 깨깨오톡한테 줬네. 소탐 대실의 전형적인 거죠. 통신사들이 담합해서요? 에이, SK텔레콤이 그게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담합해서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막는다?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막는다고요? 에이, 말이 안 돼. 그게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그때 금신의 집안인가 뭔가에서 SK텔레콤이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 윗분 어르신들이 사업권이 복잡하게 거의 돼 있어서 그게 침범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영진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무슨 집안이 그 수익을 잡고 있고,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또 하면은 이 새끼야 그래서 못 하는데 그런 게 있었대요. 몇몇 가문들 집안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딱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 거 돼 있는 거서 너가 지금 문자 서비스를 지금 이거를 침범해 뭐 이런 병신들 다 죽어라. 병신들 다 뒤져라. 전 세계적인 페이스북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던 서비스가 그렇게 해서 저 모양 족골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싸이월드가 족골이 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을 칭찬을 해야 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그때 ASDL 이런 거 나오면서 종량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했죠. 그래서 무선 이동 통신 그 무선망에 대해서 정액제를 하든 부담 없게 하든 그래서 모바일로 이게 넘어갈 때 대한민국이 되게 망 사업자 위주가 아니라 컨텐츠 그 앱 서비스 앱 사용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알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음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완전히 그 유통사들 통신사하고 그러니까 재벌들과 통신사와 유통사가 그 저작권 유통사들이 이렇게 다 돈을 벌게 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나 이런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수익되는 거를 어물쩡 거리다가 주도권을 다 넘겨준 거지.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트렌드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통신사하고 그런 데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주요 사업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사업 모델이 IT 사업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긴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리버 같은 거 박살날 때 있잖아요. 삼성이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이거를 애플한테 졸라게 싸게 공급하고 국내 업체들 아이리버 같은 데에다가는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메모리를 삼성에서 그렇게 되니까는 아이리버 같은 데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아이팟한테. 그런 것도 있고 뭐 한두 개야 박살난 이유가. 그리고 이제 망 사업용 그러니까 그 망 중립성 때문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 우리가 사용할 때 있잖아요. 유튜브 사용할 때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캐시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튜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곰TV. 요새 곰플레이어들 잘 안 쓰죠. 곰TV, 판도라TV 이런 거 있었죠. 곰TV하고 판도라TV가 화질을 올리면 그 망 사용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서비스를 유지를 못했다고. 그런데 그 요금을 그 서비스 사용자, 그러니까 SK, KT 뭐 이런데 망 사업자들이요. 컨텐츠 공급자가 없으면 자기네들 망을 사람들이 왜 사용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래픽 발생했다고 트래픽 많이 발생하는 니네 요금 내 이랬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서비스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서비스 메모지에서 K-팝 같은 거로 해서 전 세계로 해가지고 먼저 빵 떠질 수 있었던 게 그냥 죽은 거지. 우리가 K-팝 컨텐츠도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판도라 같은 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얘기가 달랐지. 싸이월드도 그런 식으로 해서 K-팝 컨텐츠로 해가지고 이렇게 SNS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졌어 봐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위치에 우리나라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자본이나 우리나라의 투자 마인드, 우리나라 금융이 그렇게 막 서버 늘려가면서 이런 거 감당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국제금융이 받아도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한국 업체, 미국의 금융의 도움을 받는 이렇게 되고 뭐 미국에 때 인수돼서 팔아도 되고 그만이었는데 그냥 다 사장시켰어. 망 중립성 개념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정치인들 붙잡고 가가지고 망 중립성이 뭐예요? 그럼 몰라 그거 이럴걸? 그러니까 SK, KT, LG 셋 중심으로 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짰다가 씨발 그냥 다 죽은 거라고. 병신 새끼들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망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PC방을 오락실라고 보고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서 여러분 오락실처럼 PC방 이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으면 다 망했지. 여러분 그래서 PC방 사업자들이 그때 우체국에서 이렇게 해서 비싼 그 T1망이었나요? 그 당시에? T1망인지 ISDN은 아니었고 IDSN 뭉태기망은 너무 비쌌고 T1망을 한 달에 200만원씩 쓰면서 PC방 업자들이 거기 중간중간 거기서 땡겨와준 그걸 바탕으로 ADSL을 집집마다 뿌릴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 변화인데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있잖아요. IT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보다 먼저 개발했었던 한국이 싹 죽었어. 싹 죽었다고요. 정치인들이 병신짓하고 대기업들이 개짓거리를 해서 싹 죽었다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뒤집힐 것 같아. 막 혁신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주크버그 같은 애들이 없었어.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았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온라인에서 뭐 만드는 거 전 세계적으로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그거를 그때 노무현 이명박 이게 이렇게 모바일로 넘어갈 때 아유 씨발 생각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진짜 우리가 온라인의 제왕 같은 나라일 수 있었는데 씨발 이게 뭐야? 욕 나와.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그 대기업 걸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파이팅 넘치는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 면직공업, 면직 삐욱, 과잉생산 조정, 구조조정 삐욱, 그리고 패션이란 개념이 있다면서 다시 도양 이렇게 하고 이거 삑삑삑 이거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유지 올라갔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거에다. 그래 패션 산업 앤드 뭐 텔레비전 패션에 텔레비전 얹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얹고 모바일 얹고 이렇게 자동차 없던 거에서 계속 하나 없던 게 계속 생기면서 맞차 끌다 자동차로 바뀌고 상품들이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대체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엎어지면서 쭉 커가는 게 그게 자본주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이 있는 게 다야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점점 떨어지고 산업적 위상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만들던 회사의 산업적 위상이 어때요? 1980년대만 해도 텔레비전 만들면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였죠. 소니. 근데 지금 이제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 보면 아이고 그냥 그렇구나. 개나 소나 다만 아이고 OLED 큰 것 좀 비싼 거 그래 봐야 회사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자업계에서도 1등 못 먹지. 텔레비전 오히려 잘 만들어 봐야. 지금은 핸드폰 많이 만드는 회사가 위상이고, 근데 이제 핸드폰도 이제 점점점 범용제화 돼가고 하면서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서 삐우 다음에는 누가 제왕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강점이자 강점은 계속 혁신을 강요한 혁신적인 무엇이 나온다는 게 장점. 단점은 씨발 늘어지게 살고 싶다. 지금 편하게 살고 싶어. 그거 자체를 구조적으로 그거를 허용하지 않죠. 누가 건물주가 되고 그래서 개꿀 빠는 사람은 생길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모두가 다 혁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계속 뛰어야 되죠. 힘들어.